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에 대해서 외우는 법과 기본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느낌이 오도록 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성 공식을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 두 식이고 그 중 하나만 잘 외우면 되죠. 저는 위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잘 외워지고 가장 단순한 암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생각해 봅시다. 삼각함수 합성 공식은 어디에 쓰일까요? 첫째, 두 개의 삼각함수일 때는 특정 각도에서 값을 계산하기 힘든데 이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최대값, 최소값 계산이 힘든데 하나로 합성하면 최대, 최소값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설명 중 하나를 먼저 보죠. 교과서나 참고서에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쉬운 암기법의 출발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공식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코사인 베타는 A, 사인 베타는 B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코사인 베타를 A로 두고 사인 베타를 B로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식에서 출발한 후에 양변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 봅시다. 그 다음에는 알파를 세타로 바꾸고 베타는 알파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식에서 그 각도 이름이 세타와 알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식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 봅시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것이 알파가 될 테고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사인 알파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 분모만 우변으로 넘기면 끝납니다. 즉 원래 추론하려고 했던 합성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도 단박에 이해됩니다. 한편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 더하기 90도인데 알파는 90도 빼기 베타죠. 왜 이것이 성립하냐 하면 이런 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이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알파와 베타는 서로 직각에서 상대를 뺀 크기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는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 빼기 베타, 여기에서 더하기 90도를 뒤쪽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요것만 남겨서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설명은 좀 복잡했습니다만 척 보면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가는 공식 암기는 쉬울 겁니다. 즉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더하기 알파를 빼기 베타로 바꾸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것을 반복해서, 즉
2번 내지 3번 정도 머릿속에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몇 달 후에 공식을 좀 잊어먹거나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금방 생각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항상 같으니까 헷갈릴 일이 별로 없고요. 합성의 공식이니까 이 공식이 대략 생각날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략 생각날 겁니다. 합성 공식은 두 개를 서로 합성하는 거니까 역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즉,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2단계에서 이 식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 이런 삼각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삼각함수에서는 항상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하죠. 그러면 이 식과 이 부분이 저절로 따라 나옵니다. 코사인으로 변형하는 것은 금방 기억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것을 적용해 봅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풀이는 먼저 이 부분을 봅시다. 익숙하지 않다면 이 식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코사인 베타, 이 부분이 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 그림이 떠올라야 하죠. 옆에 간단히 눈에 보이도록 그려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이런 건 불필요해도 간단하니까 바로 적으세요. 또 부호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루트 4이고 즉 2입니다. 즉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죠? 확인되는 겁니다. 이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즉 6분의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루트 3과 마이너스 1을 비율에 맞게 대충 그리면 딱 봐도 마이너스 30도로 보일 거예요. 요게 플러스 방향,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때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합성 공식의 핵심은 이건데 a를 이것으로 나눈 값이 코사인입니다. 여기 가끔 a만으로 각을 구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2였죠.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죠. 자, 풀이에서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먼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면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중에서 코사인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냐 하면 3분의 파이가 60도죠. 그래서 간단하게 삼각형을 항상 그리세요. 저 같은 경우 항상 그리는데 60도 대충 그리면 2, 1, 루트 3 딱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이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다음으로 3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사인을 묶어야 됩니다. 즉 2루트 3에서 2분의 3루트 3을 빼면 되는데 통분을 해야 되니까 요 분모에 맞춰서 2를 하고 그러면 4가 되고
그러면 4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빼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사인 요것과 요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이 남아서 요렇게. 자, 그 다음 어떡하냐 하면 이 다음에 요런 형태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사인 아니겠습니까? 데타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9 그래서 루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2 루트 그래서 2분의 12는 4, 30이니까 4가 루트 2 그래서 2 루트 3 약분을 하면 루트 3만 남아요. 즉 여기에 이 자리에 루트 3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루트 3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세타 더하기 알파 자리죠. 알파 자리. 요거는 요걸로 요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을 나누는 겁니다. 루트 3을 나누면 루트 3은 1분의 루트 3이니까 이제 이게 약분이 되고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올라가서. 그래서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게 60도, 딱 보면 60도죠.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상으로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을 외우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